한미 이제 관세 협상이 나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저는 괜찮게 협상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안 만나줬잖아요. 안 만나줬는데 왜 안 만나줬을까요? 니네 한번 역대 봐라 이러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또 많은 게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새 정부 약간 길들이기 차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걸 또 좀 과대 해석해갖고, 윤석열을 구하기 위해서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자꾸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새 정부 길들이기 차원이었다. 일단은 미국을 안 만나, 미국이 이재명 정부와 전혀 소통을 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소통을 안 한 와중에 체결한 협상은 아니죠. 조약문이 안 나왔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협약을 했지만, 안 만나줬는데, 뭐, 요 정도면은 잘 한 거죠. 이제 만나줬으면 굉장히 성과가 좋았을 겁니다. 자, 이건 정권을 떠나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볼 때는 일부러 지금 패싱을 한 거라고 봐요. 왜냐면, 아무리 한미 관계가 안 좋아도요, 하루 안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 박근혜 대통령 때는 당일날에 미국 대통령이 전화가 왔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하루 지나서 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틀 지나고 트럼프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아마 이제 미국 CIA라든가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정보를 취득하는 어떤 그런 정보원들이 아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미국 본국에다가 올렸을 거고, 아마 미국 그 고위층에다 아마 보고를 올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철저히 국익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뭐 윤 어게인이니 뭐 그런 헛소리 믿지 마시고, 예, 미국은 이제 국익에 의해서 한국을 패싱했다라고 보여지면 되는 것 같고, 미국이 만나주지 않는 와중에 요 정도 이제 협상은 나쁘지 않다. 자, 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또 이제 이렇게 저기 뭐야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최상목 대행이 이제 그때도 이제 트럼프 초기였잖아요. 트럼프 집권 2기 초였는데, 그때 7 플러스 1인가 패키지 딜로 해서 관세 0%로 협의 중에 있었고, 그 체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개지를 해갖고 그 협상이 엎어졌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못했다. 그때는 이제 미국 고위급과도 이제 뭐 이렇게 소통이 잘 됐고 만났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상목 대행이 7 플러스 1 패키지 딜로 0% 관세를 거의 도장 찍기 직전까지 갔었다라는 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를 탐탁치 않게 보고 있는 거는 맞는 거고, 오죽하면은 이제 새 정부가 우리나라 새 정부 출발했을 때 이제 동맹국 그런 어떤 그런 대우를 전혀 해주지 않았잖아요. 대통령 당선되고 중국을 운운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축전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어떤 현재 트럼프 정부의 지금 이재명 집권 세력을 바라보는 게 탐탁치는 않을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협상은 마무리됐는데,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의 무역 그 흑자 규모가 GDP와는 상관없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가 국력의 일본의 절반이라고 하는 거는 별로 그게 귀에 들러오지는 않는 거고,
흑자 규모가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비슷하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온 거고, 그에 비해서는 지금 일본과 같이 완전히 두드려 맞은 건 아니다라는 거를 봤을 때에는 뭐 그냥 뭐 완전치는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는 그냥 선방 쳤다. 그래서 이제 아쉬운 거는 그 탄핵 정국이 아니었다면은 아마 이렇게 관세를 두드려 맞지 않았을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제 이 정보가 지금 하나도 드러나고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뭐 잘했네 못했니 이거는 코멘트는 이제 여기에서 그만두기로 하고, 제가 제목을 달았잖아요. 자유무역 시대의 종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일단은 한미 FTA가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제 한미 FTA를 다시 맺을 가망성은 유연해 보이고, 다시 한번 미국이 온갖 비율을 맞춰줘야만 FTA를 맺어줄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맺었던 한미 FTA는 거의 한 20년 만에 강제 종료가 되었고, 더불어서 자유무역 시대에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미국이 이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거를 왜냐면 이걸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쉽게 이제 예전과 같은 그런 한국과 미국이 호혜적인 서로 대등한 FTA를 맺을 가능성은 굉장히 힘들고, 다음 FTA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 이제 소고기뿐만 아니라 이제 농산물 전면 개방이라는 그런 선물을 주지 않고서는 미국이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사과가 수입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감자라든지 이런 거는 농산물이 개방될 건데, 쌀도 여러분 이제 더 들어올 겁니다. 정부는 내가 볼 때 지금 구라치고 있는 거예요. 소고기는 30개월은 막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쌀은 이제 결국 못 막지 않겠느냐. 왜냐면 이제 점점 수입 쿼터가 확대되는 걸로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어차피 소고기는 2026년에 내년에 관세가 폐지되는 항목이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자유무역이 정말 이걸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요, 여러분이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올라갈 거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석유와 달러의 어떤 그런 1대1 게임 체인저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될 거고, 그와 더불어서 제가 누누이 얘기한 품목이 있죠. 금이 더 각광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금과 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광물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식물 종자,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국제적인 아젠다가 형성이 되면서 세계는 굉장히 이 자금 흐름이 불확실성으로 갈 거고, 그와 더불어서 비트코인에 관해서 선호도가 더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저의 관점은 이게 지금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셔야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있어요. 아직까지는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이제 진짜로 한 10억 이상 가서 한 50억에서 100억까지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그게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기 전에, 그렇게 되면은 그게 막연하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정말 세계 경제가 완전히 이제 그게 뭐랄까 대공황을 맞이해야지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세대가 지금 10년, 20년 내에는 안 되겠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2040년, 50년 지나서부터 체제가 변동이 바뀌면서 이 전 세계적인, 우리나라도 이 헤게모니가 바뀔 거고, 전 세계적인 헤게모니가 바뀔 거다. 심각하게는 아마 정말로 극단적으로 보자면 2040년 이후 2050년 넘어갔을 때는 체제가 바뀔 수도 있다. 여러분 2050년이라 봤자 2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이제 이게 그때 됐을 때 비트코인이 이제 10억까지 간다. 아니, 10억이 넘겠지. 그때는 이제 이게 상승분을 봤을 때 50억, 100억까지 간다라고 봤을 때에는 세계 경제가 대공황이 오는 수준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그때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양자 컴퓨터라는 부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계 각국에서 블록별로 경제 블록별로 이제 코인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확실한 거는 종이 화폐는 사라질 거고 미국 달러화가 이제 가상화폐로 이제 편입되는 그런 수순에 들어가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호혜를 받게 될지 아니면 붕괴될지 그거는 그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예상하기는 아직 좀 벅찬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석유와 달러와 금이 이제 1대1이 되는 상황은 분명히 벌어지거든요. 세계 경제 붕괴라는 측면에서는. 자, 그런데 이 붕괴되는 게 이제 이 석유가 이제 예를 들어 이 또 두 가지 해석이 생겨요. 세계 경제가 붕괴되면 석유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 이거까지 논쟁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현재 정도의 석유의 수요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석유가 완전히 석유의 어떤 금액이나 석유의 가격이 붕괴될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아직까지는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요런 움직임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다라는 거고 자유무역 시대가 종말을 하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딱 벨이 울렸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중국과의 이제 어떤 경제 전쟁을 더 가속하게 될 거고 중국이 항복을 하느냐 못 하느냐라는 거는 이제 지금 트럼프 임기가 지금 3년밖에 안 남아서 거기까지는 아마 도달하기에는 조금 힘들 부분이 있는 거지만 만약에 다음 미국 그 정부가 이제 아마 공화당이 되어서 이제 8년 연속 된다 그러면 아마 트럼프가 상황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이 마무리되려면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도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미국은 중국과 어떤 결과를 이 세계 패권에 대한 결과를 한번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더 경량 속으로 들어간다. 왜냐하면 이제 전략성 모호성이 이제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미국은 우리를 두드려 팰 겁니다. 예, 그래서 확실하게 미국의 편에 서지 않는 한, 자, 그럼 그때 이제 민주당 정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서면은 아마 우리나라가 두드려 맞을 거고, 보수 정권,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해체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지만 어찌됐든 간에 해체되더라도 보수 세력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서 이제 보수 정권이 이제 마지막 이제 미국의 마지막 정부에서 우리가 새롭게 들어선다거나 우리가 좀 다음 정권은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당 정권이 잡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만약에 보수당이 잡으면 이제 어느 정도는 보조를 맞춰갈 수 있는 거지만 제가 우려하다시피 민주당 정권이 이게 한 20년 정도 간다 우리나라에 20년 가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힘들고 15년 정도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는 15년 정도 우리가 간다라고 봤을 때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두드려 맞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이렇게 짚어봐야 할 포인트인 거고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거국적으로 보냐면 이 틈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벌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경제 운용을 해가는지 판단이 들어설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경제가 우리나라는 좆됐다는 거예요. 좆됐다는 거고 미국 관세를 통해서 그러면서 다음 정권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연속적으로 2연속, 3연속을 하게 됐을 때에도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이 결판이 안 나면 우리나라는 정말 경량 속으로 들어가는 위험한 거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또 살아남는 방법은 이제 미국
미국의 어떤 달러 채권을 산다던가 미국의 주식을 한다던가 금을 사시던가 그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머릿속에 갖고는 계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 저는 이제 무당이기 때문에 만신이기 때문에 코인은 못합니다. 왜냐면 신에서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금 사고 뭐 이렇게 미국 주식 사고 미국 채권 사고 하는 거는 이제 괜찮거든요. 저는 이제 이쪽으로 이제 아마 경제 운영을 할 것 같고, 무당이 막 코인 사고 막 그런 거는 돛 닦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쨌든 간에 일종의 그런 안전한 재테크로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 포커스를 가야 되는 거고, 지금 국내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하셔라. 어쨌든 간에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경기 부양책을 띄워서 이제 주식으로서 이제 자금을 몰빵해 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식이 여러분들이 들어갔던 거를 회복되는 타이밍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 정리하셔서 미국 주식을 하던가 달러 채권을 사셔라. 그게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엔화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자꾸 이제 이 일본은 뭐 망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조지 프리먼이 그랬잖아요. 아시아에서는 이제 한국은 우리가 이제 각광을 받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아시아의 강대국은 중국을 미국이 잡아놓은 다음에 일본으로 다시 그 패권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는 그래도 일본이 이제 미국과의 협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 펌프질을 해서 어느 정도 올려는 줄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명심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무역에 이제 종말이 발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일단은 거국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트럼프의 이제 행실에 따라서 제가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따라서 이 자유무역의 종말에 대한 시리즈를 또 여러분에게 방송을 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게 두드려 맞지 않으려면, 민주당 지금 정부가 지금 중국에 대한 인식을 확 바꿔야 돼요. 예? 미국은 중국을 반드시 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경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죠. 자, 일단은 너무 어려운 얘기였나요? 그런데 이제 제 영상을 이제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힐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트럼프와 이제 지금 아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나올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발생되는 것들을 또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잘 유념해서 보시기 바라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경제는 좆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계엄을 빌미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트럼프발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올 것 같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좋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산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 투자하는 걸 좀 지금 스톱을 하셔야 된다. 투자 계획을 스톱을 하셔서 지금 현금을 많이 갖고 계셔라. 현금 많이 갖고 계셔야 된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이제 영상 바로 또 올려드릴게요. 아, 맞다. 그리고 저 칠석기도나 이제 백중기도 하니까요. 한 가정당 15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 칠석은 이제 100일 기도로 들어가는 거고, 백중은 이제 못 먹었던 조상님들 이제 이렇게 제가 회원해 드리는 이제 그런 의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 다음 영상 또 올려 드릴게요.